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2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좀 골치 아픈 거죠. 기하학, 수학과 관련된 낱말이죠. 수학하면 좀 머리가 갑자기 아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하란 말은 또는 기하학 꽤 쓰는 말이므로 한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뜻이 어떤가 그 정도는 한번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한자 한번 볼까요? 네, 기자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가 사실은 꽤 쓰이는 글자예요. 알아두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하는 어찌하, 그리고 배울하, 기하학 되겠죠. 기는 몇 기예요. 몇이냐? 숫자로 얼마냐, 몇이냐 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몇 기. 글자를 한번 뜯어보면 복잡합니다만 이거 작을 요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과자가 있고 사람인자가 있어요. 이렇게 뜯어보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한자는 이제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학설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 전체 모양이 배를 짜는 배틀의 모양이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 합치면 실사가 되겠죠. 실사와 관련된 글자예요. 그리고 이 모양이 창과자가 배틀의 기계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은 배를 짜는 배틀의 모양이다. 그런 원 글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 목자를 붙이게 되면 기계 할 때 쓰는 기계인데 그걸 틀기라고 해서 주로 기본적으로 배틀을 뜻한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을 요자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고 이렇게 창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한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몇이냐, 얼마냐, 어느 정도냐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것은 몇몇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어찌하는 사람인과 오를 가예요. 이것은 오를 가지요. 옳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붙은데 어찌라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것 자체로는 간데 사람을 붙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모양으로 좀 변해버립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뭔가 개나리 보찜을 단 뭐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맨다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메고 가는 글자가 되는데 그것이 또 어찌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통해서 바뀌는데 그러면 사람이 직접 어떤 무엇을 짐을 맨다라고 할 때는 어떤 하냐면 그때 여기에 초도를 써서 이렇게 짐을 맨다. 이렇게 풀로 된 짐, 꼴을 맨다든지 하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어쨌든 글자가 많이 바뀌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 이렇게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학은 이렇게 배울 학인데 우리가 자주 눈에 볼 수 있는 글자예요. 복잡하지만 이것이 이제 절구구와 비슷한데 사실은 절구구가 아니고 깍지낄 구기다. 손을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요효죠. 이렇게 점을 칠 때 이렇게 상까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이다.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상으로 봐도 됩니다. 어린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상까지를 가지고 셈을 계산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알아도 괜찮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하학은 왜 기하학이냐? 이 기하란 말은 그래서 얼마냐라는 뜻이에요. 얼마,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기가 몇이거든요. 하는 어찌이므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하라 하면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하학을 줄여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사실은 중국 명나라 때 라틴어, 지오메트리아라는 그런 말을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라틴어를 번역을 한 거다. 여기서 GEO라는 것을 음력해서 기하라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 중국에 번역되던 시절의 발음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음력을 했는데 사실은 뜻도 이 속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 말은 라틴어 지오메트리아는 히라브에서 왔는데 히라브의 원래 뜻이 토지를 청량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오는 토지를 뜻하고 메트리아는 청량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토지를 청량한다. 물론 이제 올라가 보면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홍수와 관련해서 홍수가 한번 범람하고 나면 또 토지를 재야 돼요. 또 토지를 청량해야 하는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번역된 말이다. 그렇게 되겠죠.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온 학문은 아니다.
우리 국어사전 잘 찾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도 모르고 국어사전도 잘 찾아보지 않은 학생들이 기하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국어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개를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는 물건의 형상이나 크기, 위치, 그 밖에 공간에 관한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론 비슷하겠죠. 수학의 한 부분인데 점과 선과 면, 입체 등이 만드는 공간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기하 시간이다 하면 어떤 형태의 뭐 면적을 낸다든지 뭐 최적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기하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기하학과 관련해서는 기하학 무늬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무늬. 직선과 곡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린 추상적인 무늬를 기하학 무늬. 그래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기하학적 추상화를 그리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학교 때도 배우고 하는 몬드리안의 기하학 추상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그림을 그린다. 지금 보면 별것 같지 않은데 처음 그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독창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와 관련해서는 기하 평균이다. 반대되는 게 이제 산술 평균이죠. 사실은 기하 평균이라든지 기하 급수라든지 할 때 이 기하의 뜻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까지는 깊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런 글자를 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글자를 몇 기예요. 그래서 기망이다 하면 망이라는 것은 보름을 얘기합니다. 음력 15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력 15일 하루 전날을 이 기자를 써서 음력 14일 그리고 그날 밤을 기망이라 하고 보름이 지난 그 다음날 음력 16일은 이미 기자를 써서 기망이라 합니다. 발음은 같죠. 근데 이거는 음력 14일, 16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몇십, 몇백, 몇만, 몇천 할 때 기십, 기백, 기천, 기만 막 이렇게 얼마냐, 몇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낱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 자체가 배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목을 다시 붙이면 배틀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겠죠. 틀기다. 그래서 기계, 어떤 기관 할 때 굉장히 많은 쓰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알아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밭전자를 붙이면 경기도 할 때 기가 됩니다. 경기라는 것은 옛날 왕성의 도읍의 주위에 있는 땅을 이제 경기라고 했지요. 그래서 경기 기자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호지방 할 때도 되겠습니다. 줄인다는 줄기, 기하, 기근 할 때도 이 기자를 씁니다. 이것은 며칠이라는 뜻이죠.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밥을 많이 못 먹는다 그런 뜻이죠. 네. 줄일 기에는 이런 글자도 씁니다만 줄일 기자가 있다. 그래서 이 몇 기자는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는 이 어찌한데 이게 이제 오를가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오를가에서 어찌하가 왔는데 이 모양을 오를가에 또 삼수를 붙이면 이제 물하가 되죠. 우리가 하천이다, 황하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게 고유명사 황하를 가르칠 때 하 하면 이제 황하를 얘기하죠. 그리고 강 그러면 양자강을 얘기하죠. 자, 짐하자. 원래 이게 사람이 짐을 메고 있는 모양인데 어찌란 뜻으로 바뀌어서 이제 짐을 뜻하는 것은 이렇게 풀로 만든 꼴을 메었다 해서 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의 무게가 얼마냐 할 때 하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한테 걸리는 부담을 부하라 합니다. 내한테 부하가 너무 많다 할 때는 무게가 너무 많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화물을 수하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하물, 손으로 드는 손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이라고 합니다. 화물, 그때는 이 화자를 씁니다. 수하물 할 때는 하자를 쓰고 화물이라고 할 때는 짐을 얘기할 때는 화자를 씁니다. 이것은 조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수화물이지 수화물은 아니거든요. 수화물이지 수화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화물은 없고 수화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하학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기자는 잘 외워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